네. 지금 계속 저번 시간까지 계속 하는 거 계속하고 달리고 있는 분야들은 지금 당장은 체감이 안 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시험 공부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실무 그리고 경매 실무를 공부할 때 정말 유익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냥 허투루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이제 자습서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고 이제 표현했지만 중개 실무와 그리고 경매 실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랜 기간 해왔습니다. 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믿고 한번 좀 인내심 갖고 계속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또 개념으로 매매계약은 계약의 허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시험은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뭘까?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죠. 매매대금 지급은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뭐지? 자, 우리가 소유권, 이 매매계약에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법상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어떻게 하냐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공동 신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신청서에 매도인과 매수인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단독이 가지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주의. 그 얘기는 뭐냐면 등기 신청서에 매도인 란, 매수인 란이 있고요. 여기에 다 도장이 찍히고 필요한 서류가 첨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수인 혼자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 협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제 주의 깊게 보진 않았을 때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잔금날 법무사님 모셔요. 그러면 그날 도장 찍는 게 보면 잘 보면 등기신청서가 있어요. 그리고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도인 또한 위임을 맡기는 거예요. 법무사님한테. 등기신청에 대해서. 대리를 맡기는 거예요. 위임을. 공동신청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바로 이 구체적인 의미 이런 내용이에요. 등기신청서에 필요한 것들 도장 찍어주고 법무사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위임장에도 도장도 찍어주거든요.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등기 청구권에 대한 의미가. 그러면 만약에 매도인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돼요. 이 신청서에 필요한데 도장 찍었는데 강제 됐고 찍냐?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걸 자력구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법의 보호를 얻는다는 거잖아요. 법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는 의미인 거죠.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피고인 매도인은 매도일 며칠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옹고에게 피고인 매도인은 그러니까 피고는 매수인인 옹고는 매수인이 될 겁니다. 매도 며칠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아까 등기원이 다 들어가잖아요. 등기부에 보면 목적 등기원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쓰는 거예요.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런 소송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매수인의 매매대금을 이행했는지 살펴본 다음에 그게 문제가 없으면 판사님은 피고는 즉 매도인은 옹고 즉 매수인에게 매도 며칠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리고 이 판결이 끝나면 그걸 확정됐다고 한다면 나중에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매수인은 단독으로 공동신청주의 예외가 뭐였냐면 확정 판결이에요. 이런 판결을. 그걸 가지고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본래는 매도인이 등기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지금 협조가 안 되잖아요. 요걸 가름한 게 뭐다? 방금 말했다는 확정 판결로 가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의 도장은 이거 읽는 거고 본인이 가니까 매도인 것은 이 판결문으로 가름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신청주의 예인 겁니다. 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이런 의미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실무적으로. 자, 이 정도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그래서 예외가 나온 겁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이 매도인이 도장 찍었는데 안 찍으니까 그래서
확정이 그 판결문에 매도를 매수일자 매매계약 등기 원인이 써야 하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변동을 봤으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상권의 변동, 용유물권의 대표적인 것. 지상권의 변동. 얼른 쓸게요. 득실 변경. 소유권 취득처럼 득에 좀 집중을 할 건데 여기 실은 하나 볼 게 있어요. 상실. 상실은 뭐다? 소멸. 지상권의 소멸. 아까 한번 언급했습니다. 지상권 소멸. 어떤 경우냐? 지상권에는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등기사항이거든요.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지상권은 바로 별도의 말소 등기 없어 소멸하냐? 맞습니다. 등기가 없도록. 득실 변경. 법률행 행위한 물권 변동에 등기에만 효력과 발생한다. 배웠죠? 이건 187조예요. 기억하십시오. 아, 기타 법률 규정.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란 소멸은 등기가 없어도 소멸한다. 실과 관련, 상실과 관련해서 그거는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취득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또 지상권의 취득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근데 지상권 취득의 방법은 뭐였죠? 원시 취득과 아까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이전 취득, 이전 승계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지상권 취득도 개념상으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는 승계 취득만 볼 겁니다. 원시 취득은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염두에 둘 수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원시 취득, 소유권 원시 취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취득에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에 원래는 승계 취득에는 이걸 먼저 배우겠습니다. 자, 원시 취득에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을 나눕니다. 원시 취득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승계 취득에는 이전적 취득과 그 다음에 설정적, 창설적 취득, 설정적 취득이 있어요. 승계 취득에는. 근데 아까 소유권 이전은 이전하잖아요.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그래서 저는 소유권이 넘어간 순간 저는 소유권 상실하죠. 제게 넘어간 거니까. 그런데 이 비교되는 개념으로 창설적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창설적 취득은 대표적인 게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처음입니다. 이거는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전세권 설정해준다고 해서 소유자의 권리가 넘어갑니까? 이전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창설을 시키는 거잖아요.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지상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거는 이전적 취득이 아니라 이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이 아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소유자가 창설하는 거죠. 이것도 처분행위 때문에 소유자가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소유자의 권능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한될 뿐이죠. 창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책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강의를 듣고 등기법에 관련 책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 지상권, 저당권 편을 잘 보세요. 그럼 등기 원인 배웠잖아요. 그 편의 등기 원인을 보세요. 저당권 설정이라고 써있던 거예요. 이전이 아니라. 그런데 설정된 지상권이나 설정된 전세권은 양도가 가능해요. 지상권이 제가 소유자예요. 여러분한테 지상권을 처음에 만들어주면 설정했어요.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지상권 2개 있을 수는 없어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상권 설정되지만 동일한 것에 대해서 2개의 지상권 조성해서 물권은 성립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지상권 하나 설정이 되겠죠. 그건 설정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드는 때 설정, 그래서 창설적. 그래서 등기부에도 뭐로 써있다? 등기 원인이 지상권 설정. 이전이면 아까 소유권 같은 소유권 이전이라고 써있잖아. 등기. 그럼 지상권, 저당권에는 설정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설정이 되잖아요. 설정된 지상권은 법에 따르면 양도할 수가 있어요.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양도가 되면 뭐라 쓴다? 등기원인의 이전 등기. 대신 독립된 순위번호가 아니라 부기등기를 합니다. 지상권 설정이 1번이면 이전 등기는 1-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부동산 등기법을 책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맨 처음은 설정. 그 다음에 양도는 이전 등기. 그래서 저당권, 지상권 설정이 무조건 설정 아니다. 처음에는 창설적 승계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그 위에 이전적 승계 다 같이 이전적 승계, 창설적 승계 모두 창설적 취득, 이전적 취득 다 양면의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개념상 개념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등기법 그 책을 보십시오. 꼭 거기 그때 설정 웬만한 책들은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양도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과 지상권은 양도할 수 됩니다. 다만 저당권 나중에 설명하지만 저당권만의 양도는 안 되고요. 채권 양도를 원인해서 저당권에도 이전 등기가 있어요. 어떻게 되면 등기 원인 저당권 이전 등기 목적이 그게 되죠. 죄송합니다. 목적이 그 등기 원인은 채권 양도 계약.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전에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저당권도 함께 수반되는 게 통상의 의사표시에 부합됩니다. 그게 수반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당권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자, 요 정도 개념. 자, 승계취득인데 승계취득에는 이전적 취득과 아니면 설정적 또는 창설적 취득이 있다. 근데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은 처음에는 설정적 취득이지만 이전적 취득이 아니지만 설정된 저당권과 전세권과 그 다음에 지상권은 양도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전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 등기 목적을 보시면 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상권. 자, 지상권은 그럼 취득 원인이 지상권 취득은 원인이 있겠죠. 아까 소유권 취득도 그랬죠. 법률행위. 당연히 여기서는 법률행위를 지상권 설정 계약. 결국 이건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에서 지상권 취득, 물권 변동. 법률행위한 지상권 취득, 물권 변동의 효과는 어떻게 된다?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 지상권 취득한다. 그걸 하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상권에서는 독특한 게 있어요. 물론 또 경매도 있겠죠. 지상권도 경매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조만간 주종물 이론에서 배울 겁니다. 지상권도 경매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80주조니까 똑같아요. 법률의 규정, 즉 경매에서 취득하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가 없더라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하나 아까 소유권 취득까지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 아주 중요한 법이 정한 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법이 정하니까 이건 180조가 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366조. 저당권에서 저당권에 의한 저당권 실행에 의한 요건을 갖추면 법정 지상권. 그 외에도 가등기 담보법에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366조입니다. 그 경우에도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그럼 요건이. 그럼 어떤 요건을 갖춰야 360조 요건에 대한 시험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관습법상. 법정의 이것은 민법이나 가등기 담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닙니다. 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 의해서도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다. 취득과 관련해서는 요걸 아셔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항상 소유권 이전을 구분하십시오. 소유권 이전은 법률행위,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 있죠. 그리고 경매까지 있었는데 지상권이 독특하게 법정 지상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187조 따라서 별도의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지상권 할 때 시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지상권의 변동 보겠습니다. 지상권 변동 똑같습니다. 소유권의 변동처럼 변동이 뭐였죠? 득실 변경. 변경은 해당성 없고 특이하게 취득이 이제 중심이 될 겁니다. 하지만 상실은 소멸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존속기간 만료되잖아요. 그럼 지상권이 바로 소멸하냐? 무슨 의미냐면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럼 그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말소 등기가 있어야만이 지상권이 소멸하냐? 아니면 말소 등기 없어도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소멸하냐? 판례는 187조에 해당된다고 해서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별도의 말소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을 소멸한다. 나중에 186조, 180조 갈 때 또 나옵니다. 그러면 상실은 됐고, 그럼 그럼 취득이잖아요. 소유권 취득할 때 어떻게 됐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있어. 원시 취득은 건물 신축, 나머지 승계 취득. 승계 취득에 대해서 제가
이전적 취득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제한물권의 경우는 소유자가 이제 제한물권 쓸 때는 최초는 설정이에요. 처음에는 설정이에요. 그 다음에 설정된 이후에 지상권, 전세권은 양도가 가능해. 그 위에는 뭐다? 이전 등기. 따라서 지상권의 변동에서 취득에서는 승계 취득이 있는데, 승계 취득에는 창설적, 설정적 취득과 이전 취득이 있어요. 지상권의 경우는 처음에는 설정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이전이에요. 등기부사행에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지상권 설정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소유권 보존 등기만 있어요. 이전이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으면 넘어가잖아요. 지상권을 이전하는 얘기는 제가 지상권이 있어야만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지상권이 있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 지상권을 창설시킨 다음에 창설된 지상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실 텐데 그 책자를 보시고 한번 등기를 보세요. 모든 게 처음에는 설정이에요. 그런 다음에 설정된 지상권은 나중에 이전 등기. 그렇게 되어갑니다. 설정된 지상권은 양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상권자는 제3자에게 그걸 양도할 수 있고 그 등기 목적은 이전 등기 됩니다. 그래서 등기 목적의 처음에는 설정, 그 다음에 이전 등기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승계 취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상권, 전세권, 제한물권이에요. 결국은. 거기는 처음엔 창설이고 두 번째는 이전 취득이 됩니다.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승계 취득, 창설 취득. 창설적 취득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설 취득의 원인이 뭔지 기본적으로 원인을 보게 됐습니다.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이란 법률 행위로 할 수가 있고요. 좀 지우고 지상권 취득의 원인을 볼게요. 하나씩. 설정 계약이라는 보통 교과서도 얘기 나오죠. 원칙은 설정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취득, 창설입니다. 최초 취득입니다. 등기부상 처음 등재가 되는 겁니다. 쉽게 해서 소유권 보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보존이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법률행위 생깁니다. 근데 법률행위한 물권 취득은 변동 효과는 뭘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186조가 적용돼야 그런 경우 하나에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법이 정한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 이 법이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건 187조예요. 포인트 하나. 법정 지상권은 포인트마다 187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가 없더라도 물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럼 법이 정한 거예요. 민법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66조.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그래서 포인트는 360조. 기타 가담법에도 있어요. 기타 법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366조입니다. 거기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취득한다. 창설적 취득입니다. 또 하나. 민법과 같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지만 간수법에 의해서 법정 지상권이 취득됩니다. 요거는 저당권 366조는 저당권 실행이지만 간수법은 매매 같은 원인으로 해서 그런 경우에도 187조가 적용돼서 별도의 등기가 없더라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취득의 원인 이건 창설적입니다. 맨 처음을 취득하는 겁니다. 취득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취득. 그래서 등기 없어. 또 하나 나중에 배우지만 180조 이 등기 없이 취득한 이 법정 지상권은 간수법 법정 지상권은 처분할 수 있어요. 취득한 지상권의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 양도성은 뭐냐면 그 의미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상권자가 임의대로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만 법정 지상권이나 간수법 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했잖아요. 이 사람들 등기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등기를 해야만이 이 법정 지상권이나 간수법 지상권 취득한 사람이 등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먼저 지상권 취득한 다음에 너 먼저 취득한 걸 먼저 해놓고 그 다음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 의미도 살펴볼 겁니다. 자, 취득한 등기. 자, 취득의 원인은 설정계약, 법률행위, 그 다음에 187조
법정지상권 366조가 대표적인 것이고 관습법상 법정 취득했죠. 이 취득한 법정지상권은 양도성이 있다는 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동산 등기법 공부하실 때 맨 처음에 설정되고 그 다음엔 양도성이 있기 때문에 등기 목적은 이전 등기예요. 그래서 승계취득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었죠. 창설적 또는 설정적 승계취득, 승계. 두 번째가 이전인데 요 경우는 두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 취득한 지상권의 양도 된다고 했죠. 양도성이 있어요. 취득한 지상권이니까 세 가지가 있죠. 법률행위에서 취득한 지상권, 아니면 법정지상권, 아니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취득한 지상권 다 양도성이 있어요. 그럼 양도성의 원인이 있겠죠. 원인은 자유롭게 의사표시, 매매 등, 증여 등 그런 이유로 법률행위를 통해서 양도를 할 수 있겠죠. 지상권의 이전. 이 양도는 결국은 지상권의 이전이에요. 법률행위 동안 지상권 이전, 이건 물권 변동이에요. 그렇죠? 이건 이전적 취득이니까.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의 효과는 뭐를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등기는 어떻게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순위보다 독립적이에요. 2번, 3번, 4번 나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한물권의 경우는 그렇게 안 나가요. 왜냐면 그 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만약 지상권 설정이 처음에 설정했죠. 2번이면 이전 등기가 어떻게 된다? 2-1 지상권 이전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사람 또 여기 가게 되면 2-2가 돼요. 이 사람 순위는 2번인 거예요. 다른 물권과의 싸움에서 순위번을 비교할 때. 그런 식으로 갑니다. 반대로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경매로 취득할 수도 있겠죠. 경매로. 그런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187조니까 취득한 법정지상권은 별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187조가 적용됩니다. 항상 이렇게 그렇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지상권 이전은 등기가 돼야 한다. 하지만 법률행위가 아닌 경매 187조에 따라 할 때는 별도의 등기가 없더라도 취득할 수 있다. 그런 개념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상권의 취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취득. 나중에 이제 지상권 이게 어려워요. 나중에 어느 숫자 되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또 용익물권 뭐 대표적인 게 전세권의 양도. 전세권의 양도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양도보다 전세권 취득. 전세권 취득은 지상권 비교했을 때 법률행위에서 취득해요. 법률행위. 전세계약. 전세계약이라는 법률행위 속에 있기 때문에 전세권 취득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가 물권 변동에는 어떻게 한다?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세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보면 민법상 임대차 계약 아니면 주택 임대차 계약 기본은 뭐죠? 타인하고 목적물 사용 수익하고 차임을 받는 거야. 월세를 받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독특하게 전세 계약이 있어요. 보증금으로. 전세 보증금. 근데 우리 전세 계약 체결할 때 등기가 안 이루어지면 그건 채권적 전세라고 해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전형적인 모습, 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만드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일단 법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전세권 등기가 되지 않은 채권적 전세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세권 취득은 법률행위에서 등기한다. 근데 이제 또 전세권은 뭐가 포인트냐면 다른 가격이 전세권의 특징이 뭐냐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용익물권 전세권은 뭐죠? 주택 전세권이라는 것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용익물권적 성격이잖아요. 근데 담보물권 성격은 뭐냐면 전세계약이 만료됐다면 무슨 문제겠죠? 보증금은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이 전세권이 전세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는 목적도 있다. 이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파트에서 열심히 배울 겁니다. 그리고 양도성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게 우리가 저당권은 소유자가 하는 거고 소유권에 대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가장 정형적인 모습은. 하지만 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해서도 이 권리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제가 지상권 편에서 얘기 안 했지만 지상권 양도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성도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양도성과 관련돼서는 전세보증금 발행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지, 전세계약이 존속 중에 할 수 있는지, 그 임대차 계약과 비교해서 좀 중요한 이슈로 다뤄집니다. 근데 해당 파트에서 하겠습니다. 쟁점이 이런 게 있다는 거. 설정 계약에서는 이제 지상권 달린 양도성이나 뭐 186조 취득 원인을 따지지 않았고 요 정도 전세권은 시험 범위는 요 정도에서 나옵니다. 출제 범위는. 그다음 저당권. 저당권 보겠습니다. 초당권. 취득. 득실 변경. 여기는 하나씩 있어요. 먼저 간단하게 소멸하는 거다. 법조문에 있습니다. 채권이 변제, 기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뭐라고요? 채권이 변제, 돈을 갚았다는 얘기고 변제는 돈을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완성될 때는 뭐하다?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 의미는 뭐냐면 똑같습니다. 아까 존속기간 만료됐을 때 지상권 존속한 어떻게 되냐? 등기 없이도 소멸하냐? 그와 마찬가지로 저당권 또한 채권이 변제, 소멸시효 완성, 기타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별도의 말소 등기 없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게 소멸과 상실과 관해서 하나의 포인트 하나입니다. 변경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변경은 저당권 의미가 있어요. 저당권은 대부분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을 목적으로 했고 저당권이 있는 거죠. 교환가치 담보한다는 거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아파트에 대출한다. 그런 의미죠.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못 갚으면 저당권자는 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죠. 그럼 집행부원이 경매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합니다. 그 제3자가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은 사람이 경락대금, 매각대금 전부 납입하면 그거 가지고 배당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저당권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부동산이 계속 존속해야겠죠. 그래야 매각 절차를 하는데. 근데 이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넘어가기 전에 멸실, 훼손, 공용, 진수 등으로 소유자인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죠.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이에 가름하는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부동산 대신에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금전이나 기타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그게 물상대위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인데 물상대위, 질적인 면에 저당권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동산이었지만 나중에는 저당권 설정자가 받은 금전, 이 원인으로 인해서 받은 금전의 기타 물건에서 기타 물건이라면 공용주의에서는 환가시킨 겁니다. 환지. 그런 목적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당권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이거 본래 부동산이 아니라 이에 가름해서 존속하는 금전이나 아니면 기타 물건에 대해서 우선 변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질적인 변화입니다. 저당권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A에서 B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물상대위, 그게 변경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질적인 변경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당권에 보게 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물건과 즉 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아니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종물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양적으로 팽창하는 겁니다. 최초에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나중에 이 건물에 뭐가 하나씩 붙어 있으면 저당권 효력은 여기에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게 부합된 물건과 종물, 그게 양적으로 확대된다. 그게 변경입니다. 그 측면 이 두 가지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하면 되죠. 저당권 취득. 기본적으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하겠죠. 계약이니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서 저당권 취득, 물권 변동이죠. 저당권 법률행위를 통해서 물권 변동 효과 발생하려면 뭐라 한다?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186조.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도 있어요. 하지만 법정 저당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포인트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 취득에서는 크게 큰 논점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논점은 이겁니다. 취득한 처음엔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하고요. 등기를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순번 이해해놓고 저당권 등기 목적이 저당권 설정을 써 있어요. 이런 거 갖고 보면 이전이 돼요. 2-1 저당권 이전 이렇게 나옵니다. 지상권처럼.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핵심은 지상권 양도성 있고 전세권 양도성 있죠. 그 의미는 뭐다? 소유자 동의 없이 지상권 전세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저당권은요. 쟁점은 저당권 항상인 채권 담보예요.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요. 항상 저당권의 양도성의 문제는 뭐냐면 이전 등기에 있다는 얘기는 양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쟁점 뭐냐? 채권과 저당권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가 가능한지 하나의 쟁점입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저당권만 양도는 힘들고 채권이 양도되면 수반해서 저당권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 등기 목적 써 있고 등기원이면 채권 양도 계약이에요. 그거 하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이것으로서 제가 득실 변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득실 변경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했던 이유는 이 부분 나중에 시험에 다 나와요. 그리고 쟁점이에요. 근데 권리 득실 변경에서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씩 개념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주요한 쟁점이 뭔지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득실 변경과 관해서 제 첩했던 그 등기부도 그려주고 매매계획, 물권행위 유인성도 언급했고 물권행위 개념들 그런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개념이 딱 장착이 되어야 앞으로 진도 나갈 부분에 대해서 이해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탕이 안 되면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혼자서 부탁드리지만 혼자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개념이 뭔지 다시 한번 손을 꼼꼼히 쓰시고 특징이 뭔지 다 그런 개념들이 나중에 민법 전반을 이해할 때 판례 내용을 이해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교과서나 그런 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다 흩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된다면 다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저를 믿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물권 변동 끝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때는 채권 변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